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노태성 고수님과의 시간인데요. 자, 주식은 장기전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사두면 하반기에 큰 돈 될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실적주인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소주, 생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맥주와 소주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름이라는 계절성 이슈로 이 종목을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가 처음 사상으로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력 사업인 소주 부분은 다소 지금 현재 주춤한 상황인데요. 기준 판매 비율 도입으로 기업 간, 소비자 간 거래, 가격이 인하됐지만 외식 경기 부진으로 국내 유흥 수요가 줄면서 국내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하이트진로가 국내에서 성장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한계점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K푸드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인기와 큰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동일하게 소주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팝에 이어서 K푸드 그리고 이제는 K술까지 인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해외 진출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아직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이트진로가 이번에 해외에 첫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K소주가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만으로는 사실 수요를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지 생산을 통해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비 낮은 인건비로 소주 원가 경쟁을 좀 확보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트진로의 해외 진출 외에도 또 다른 하반기 호재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K푸드에 대한 소비가 앞으로 당분간 쭉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좋은 부분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은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재무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조건 부채 비율이 이제 높다고 해서 주식이 상승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과도한 부채 비율만 아니면 재무 점수는 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으나 투자 활동으로 인한 부채 비율 상승으로 원인을 알면 악재인지 호재인지 구분이 좀 가능한데요. 하이트진로 부채 비율은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 활동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하이트진로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미니 강의를 준비를 해놨는데 딱 20일 찍먹 기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하단 추세의 구간들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이트진로의 2020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2020년도에 가격을 47,000원까지 좀 찍었다가 지금 현재까지 24년도까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서 뭐 실적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하이트진로가 왜 하락했는지 좀 원인을 살펴보자라면은 네. 소주나 맥주가 사실 이제 종류도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찾는 이제 이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됐다. 좀 레드 오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음봉식 매매 기법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봉상 요 하단 추세선만 좀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음봉에서 좀 모아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봉식 매매 기법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봉식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봉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을 1,000만 원 정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을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나눠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번에 나눠서 사셔도 되고 뭐 10번에 나눠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가가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모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최소 3개월 정도를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해외에서 지금 이 소주 매출이 증가한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금식으로 모아갈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차의 두뇌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주고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두뇌답게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를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앞으로 자동차는 어떤 미래로 갈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 굴러가는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두뇌로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기능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개발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앞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조에서 2030년에는 54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하게 늘어가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등 앞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미래 자동차 핵심인 SDV 시장은 앞으로 1,00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이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인 SDV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컴퓨터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오토에버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 테슬라가 8월 달에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10월 달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8월 전에 한번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10월로 로보택시 공개가 좀 연기가 되면서 10월 전에 좀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음에도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앞으로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현대오토에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가도 같이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봉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인데요. 자, 주봉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자, 현재 박스권을 좀 돌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 상단 지지라인 구간에서는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던 그 시기 이후로 조금은 회복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 구간만 좀 이탈이 없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이것도 음봉에서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네. 요 박스권 이 하단 구간, 요 추세를 받아주는 이 하단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충분히 목표가 자체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찍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최고 역사적 신고가도 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적금식으로 모아갈 하반기 투자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성장주인 삼일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일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제약회사고요. 만료된 제네릭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고요. 안과 전문 제약회사로서 국내 최대 저만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녹내장 치료제를 포함한 총 29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저만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장시간 사용을 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발병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21조 원에서 2030년 3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안과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약, R&D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질환, 신경정신과 등 주력 품목 안정적인 성장세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일제약의 국내외 성장 모멘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안과질환 제품 판매가 증가했고 저만제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요 신제품의 시장 안착 및 베트남의 CMO 공장의 본격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외형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CMG 제약과 삼일제약은 나라트립탄 성분의 편도통 치료 전문 의약품 나라필 ODF를 출시하며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삼일제약이 또 올해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호재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삼일제약의 또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황반변성입니다. 이 황반변성은 안구의 황반 부위가 손상을 입는 질병으로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생길 수 있는 병으로 주로 노화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노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브도 연내 국내에 출시 예정입니다. 리제네논이 만든 이 아일리아 특허가 끝난 약을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드는 걸 삼일제약이 올해부터 국내 판매를 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 세계에 가장 매출이 높은 이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일리아가 연간 매출을 12조 원을 올리는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은 참 많지만 지금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바이오주는 장이 안 좋아도 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던데 이 삼일제약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자, 삼일제약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네. 이 또 바닥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지금 국면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주봉상 저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아간다라 그러면 요 상승폭의 3분의 1 지점과 절반 구간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이제 매집 라인이나 이런 전략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이 삼일제약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네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네. 뭐 사실 시장은 안 좋았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이슈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금리 인하, 네. 9월달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빠졌던 사실 산업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승에 이번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크게 좀 수혜를 지금 현재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